10년만 먼저 나왔어도 내가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세상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하민혜입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죠? 그런데 추천사를 200% 공감하는 책은 처음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투자를 잘 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텐데요. 이런 바람을 가진 분들 반드시 읽었으면 하고 추천하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모건 하우젤이 쓴 돈의 심리학입니다. 사장님 주식하세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금융 지식이 아주 낮습니다. 물론 주식도 한 10년 전쯤에 남들이 한다 그러길래 덩달아 했다가 70% 손실 보고 심신이 피폐해져가지고 그만뒀죠. 그냥 자기 집 한 칸 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별 무리 없이 사면 그게 부자 아니야? 돈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물려받은 재산은 없고 운이 따라줘서 그나마 전문직 중산층으로 살아온 셈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혁명기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처음으로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와, 전혀 다른 세상이 오고 있구나. 어떤 외부적인 운에 의해서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겠구나. 처음으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돈에 관한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특히 돈의 심리학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나마 지금이라도 그걸 고칠 수 있게 돼서 참 고맙다. 막연한 이 돈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짧고 간결하게 돈의 심리학 핵심 내용 5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은 저마다 다르다. 이 사람마다 세상 원리를 다 다르게 말하는 거는 경험이 달라서죠.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직접 겪은 일이 설득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각자 돈에 대해서는 나름의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는 단타로 사고 팔면서 이익을 취하고 누구는 이 저축을 정답이라고 여기죠. 어떤 사람은 과거 실적을 분석해서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 잠재력에 투자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이 정답도 없고 미친 소리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게임일 뿐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남과 비교를 하거나 남이 하는 이 다른 게임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저자는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이 4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얼마나 더 벌고 싶은가? 누군가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충분하다고 느끼는 지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건 뭘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서 중요한 무언가를 건다는 거. 이거는 미친 짓이지요. 둘째,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립하라. 사인님한테 돈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자는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내 시간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자율성과 독립성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이런 자율성과 독립성을 얻으려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감고 화려하게 이 소비하는 모습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원하는 걸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인지 바꿔 말해 소비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지 자산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지를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돈을 쓰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자는 이거야말로 돈이 가장 빨리 줄어드는 길이라고 지적합니다. 더구나 현대 자본주의는 이 성공한 척 하는 거를 도와주는 것을 산업화 시켜버렸죠. SNS에는 매일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올리고 명품으로 휘감고 해외여행 사진을 플렉스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진짜 부자인 게 확실할까요? 셋째, 그냥 저축하라. 집 사기 위해서 차 사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축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저축하라고 말합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면 사람은 보통 이 세 부류로 구분된다고 하죠. 저축을 하는 사람, 저축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저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를 쌓는 건 소득이나 투자 수익률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 써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단순하지만 아주 확실한 이 부를 축적하는 거의 유일한 길, 돈을 물건으로 바꾸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축하는 거죠. 그럼 어느 만큼 저축을 해야 될까요? 저자는 이 실수를 대비한 여지 내지는 여분까지를 쌓아둬야지만, 저축해둬야지만 밤잠을 설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공감하실 분들 꽤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 이후로 저축을 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후회를 했었거든요. 불확실성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는 일과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 큰 차이를 보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힘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극단적인 선택은 피하라. 제게 가장 많이 와닿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돈? 모자라면 더 벌면 되잖아. 노후? 은퇴 안 하고 계속 일하면 되지. 이런 아주 단순무지한 생각이 바로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아주 최소한으로만 살면 되겠지. 돈도 필요하면 투잡3 잡기면 되지 뭐. 언제까지 앞으로만 돌진한다? 이거 불가능하죠. 핵심은 끈기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또 마음도 변한다 하는 여지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무리수를 두지 않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시간의 힘을 믿어라. 사장님 혹시 뱀파이어가 부자인 이유 아세요? 오래 살아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의 힘이라는 거 아주 강력하죠.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 탁월한 투자가이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투자가였습니다. 진지하게 투자를 시작한 게 10살 무렵이었다고 하는데요. 30에 1000만 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930만 불 정도를 가졌었다고 하죠. 75년간 투자자였던 그는 경기 침체를 14번이나 겪으면서도 주식을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사업적 명성을 해치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무리수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꿋꿋이 버티면서 살아남은 거죠. 누구나 알지만 정말 어려운 사실 하나, 파산하지만 않으면 가장 오래된 투자가 가장 큰 수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돈의 심리학, 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솔직하고 쉽지만 아주 심오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저축을 참 얕보고 있었구나, 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아들에게 적극 권했습니다. 단순히 부자 되기, 금융지능 높이기를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아주 현명하게 잘 사는 법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돈의 심리학, 우리 사장님들께서 반드시 일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돈에 대해서 하실 말들 많으시죠? 사인님들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